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 집을 보러 다니다가 썩 괜찮은 집을 만났지만 100점은 아니어서 계약을 망설일 때 중개업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넌지시 제안합니다. 좋은 매물이어서 곧 나갈 수 있으니까 만약을 위해 300만 원 정도 가계약을 하고 잡아두세요. 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매물이 거의 없고 매수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집을 보여주겠다는 집주인도 더러 있습니다. 유난을 떠는 거죠. 하여간 앞에 한자로 거짓 가짜가 붙은 계약이니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정식이 아닌 계약 혹은 임시계약이라 생각해서 피해보지 않고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고 가벼운 마음에 선뜻 응하게 됩니다. 괜찮은 집을 찜해두려는 생각에서입니다. 중개업자도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집이 둘러본 집 중에서 제일 나은 집이라 정식 계약 체결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참 잘한 일이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더 좋은 집을 발견해서 가계약을 취소하려 들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계약은 24시간 이내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든지 3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럼 가계약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거래 관행이 널리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의미와 구속력에 대해 정립된 법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어떤 상황에서 지급하였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 또 반환 여부도 결정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말 그대로 케바케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2명이서 야, 우리 동업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다고 해보시자고요. 그럼 동업 계약이 성립한 것일까요? 만약 이렇게 말해놓고 이 말한 친구가 다른 사람과 실제로 동업을 시작했다면 이 친구는 동업 계약 위반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둘 사이에 얼마를 투자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나눌 것인지 또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서로의 역할과 투자금, 납입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 목적물, 두 번째가 매매 대금, 세 번째가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고 봅니다. 아파트 주소와 동호수를 특정하고 총 매매 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 일자나 입주 일자를 합의했다면 중요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서라도 이런 것에 모두 합의를 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인정받습니다. 아파트를 사겠다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단순히 찜해두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매도인과 중요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한 뒤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 대금과 대금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이후에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집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에게도 이 가계약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매도인이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난해한 문구로 적혀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럼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계약금을 지불하는 영수증에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그냥 중개업자가 가계약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해서 쭉 쓴 거 그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가계약금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계약금 지급 후 5일 이내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혹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건 없이 가계약금 전부를 반환한다라는 조건을 딱 걸어 놓으면 찜을 해 놓은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발견했을 때 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고요.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특약사항 혹은 아주 작게 써 있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을 명확히 쉬운 말로 딱 적어 놓으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도 적을 필요 없어요. 중개업자가 적어주는 그대로 받으면 가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상황이 험악해지면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이르는 계약금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10%지 수천만 원을 넘어 억대로 갈 수도 있는 큰 돈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계약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꼭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계약금 괜히 날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